예, 저 유재민 선생이라고 합니다. 살이 많이 쪄서 저희 그게 2년 전 사진이거든요. 네, 이 사고 강사를 하다 보니까 맨날 10시 이후에 끝나고 배고파서 뭐 먹고 이러다 보니 이게 살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다른데 설명회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한참 제 자료 찾고 뭐 이러시는데 뭐 이렇게요. 제가 이제 주로 고3 위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동안 고3 전문이랑 재수생 전문 수업을 했었는데 해내면 오면서 올해 이제 원장님이 2학년 수업 좀 1, 2학년 수업 좀 해봐라. 왜냐면 고3이 끌고 이렇게 밑에서 끌고 올라가야 학생들 성적이 되는데 고3 딱 1년만 갖고 애들 성적을 내기가 좀 수학은 버겁지 않냐. 그래서 1, 2학년 수업을 해봐라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 이렇게 밖에서 부모님들이 대상을 보니까 고2 이과 부모님들이 주로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뭐 1학년 부모님도 좀 있으시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 수학을 뭐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목표이신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연고대도 성을 안 차리나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과생들, 문과생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생들은 어떻게 2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학년 때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음 과목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할 분량도 많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머님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과 수학은 4과목이죠. 수원, 고2 이과 대상으로 고2 이과가 빠져 있을 겁니다. 아마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적통, 기백이라고 있어요.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수는요, 7문제, 8문제, 7문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데는 뭐 어느 단어도 소홀히 넘길 수가 없는데요. 고3 현역 이과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밀린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저희 선생님들끼리 말하면 흔히 재수사관학교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 고2 때 제대로 되면 고2 때 여기까지 수학 진도를 다 끝내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학교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학교들은 고3 1학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진도가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아무리 날고긴다는 학생들도 재수생들이랑 딱 경쟁을 붙이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학생들은 수시로 뭐 서울대 연구대를 가지 않은 이상은 정시 수능 봐서는 가기 힘들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올해처럼 작년처럼 수능이 쉬우면 진짜 어머님들 아시는 황대영 학생처럼 이렇게 확 뛰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2학년 12월까지요. 2학년 12월까지 수원, 수투, 적통, 기백에 대한 내용은 끝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 보면 이 정도까지 진도를 끌고 나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학원들이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낸다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끝내는 게 끝내는 거냐죠. 그냥 슬쩍 보는 것도 끝낸 거고 심지어는 예비고일을 예를 들면 예비고일 제가 대치동이나 송파나 이런 데서 가르치면 실력 정석을 5번 끝내고 들어왔다는 애들도 있어요. 대원외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그게 성적으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가 중요한데 자, 수능은 가장 중요한 공부 자료가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EBS나 뭐나 이런 게 하지만 그 EBS의 바탕이 되는 문제들도 다 그 전에 20년 동안 수능이 이제 벌써 20년이 돼서 20년 동안 출제이 돼서 기출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상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때야 민수형이 민족사가 수학형제 그런 것도 있고 KMO도 있고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수능 기출문제 이상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원, 수투, 적통, 기백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요. 시중 20년 동안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의 70에서 80%까지는 내가 보고 올라갔다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공부했다, 바이블로 공부했다 이런 거는 기본 개념을 잡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 이상의 수준을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한 자꾸 실전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를 기출문제로 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배우긴 배운데
시험 문제 풀면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2학년 때 수학에 집중을 해서요. 수원수투 족통 기백의 기출문제 7, 80%까지 풀려는 기출문제라고 하면 평가원, 수능, 교육청까지 합쳐서를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고3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사설 모의고사를 풀 수도 있고 EBS를 좀 더 심화돼서 풀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가 안 받쳐져 있으면요 다 문제들이 새로워요. 처음 보는 문제들하고 이게 어떻게 응용이 돼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수학적인 베이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근에 유행하는지도 모르고 수학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분석이 돼 있으면 아 이거 하면서 비슷한 건데 이런 응용력들이 자꾸 생기니까 2학년 때 좀 시간 느긋할 때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고3 학생들은 고3 때 기출문제를 적어도 고3이라면 수능 기출문제들을 다 한 번씩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 이상도 그런 학생들이 없거든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과 EBS가 8번이었죠. 물론 EBS에서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8번이었는데 8번을 다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도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시간적 부담이 심한 거죠. 수학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과는 과탐도 있고 언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2학년 때 학생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요 정도까지 끝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문제집을 말하긴 그렇지만 제일 그나마 좋은 게 자이스토리 문제집 있죠. 이거를 한 2-3번 정도 풀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다가 퍼져요. 그러니까 하다가 놓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걸르라고. 2학년 때 니네가 못 푸는 문제 낑낑대고 풀고 있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만 걸르고 다음 턴에 또 한 몇 개씩 해결하고 해서 최대한 줄여놓고 고3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 임팩트 있게 못한 것도 쭉 땡기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뭐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2학년 이과 학생들은 좀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요 중에서 네 과목 중에서 중요 순서가 있는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기백은 절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학생도 한 번, 2번 봐서 파악되는 단원 자체가 아니에요. 이 단원 자체가 원래 난이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사고가 계속 1, 2학년 때 진행이 됐었냐면, 손을 푸는 거 있죠. 식을 세워서 푸는 거에 적응이 돼 있다. 갑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뭘 풀어야 되거든요. 그림 자체를 못 그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중학교 때 한참 하다가 한 3년 안 하다가 다시 기백이 나오는 거여서, 기백은, 그러니까 흔히 뭐 한 번 끝내고 뭐 다음에 심할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번 올 여름방학 때 보고 다음 겨울방학 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꾸준히 1년 내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1년 내내. 1년 동안 매일 한 번 봤으면 또 뭐 그러니까 현강을 뭘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현강을 들었으면 그게 끝났으면 뭐 인강이라도 다른 선생님 거 한 번 더 듣게 하고 계속 그 감을 놓치지 않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 아무리 그 매력적인 강의를 들어도 적응이 안 돼요. 문제에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끌고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인터넷 강의라도 듣게 하시고 다시 방학 때 뭐 특강이라도 잠깐 듣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깊이가 쌓이지 않습니다. 기백은. 그러면 기백에 올해도 그랬죠. 기백 제일 어려운 한 문제가 갈랐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되니까요. 기백은 그렇게 한 번 듣고 2번 들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1년 내내 계속 쭉 풀어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하루에 한 3-4문제씩 꾸준히 감을 익힐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단원이 기백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수원입니다. 수원. 이게 문과랑 겹쳐서 자존심이 상해서 수원을 조금밖에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원은 쉽다고 생각해서 포커스를 이거는 진짜 한두 번 보고 안 봐요. 이쪽 공부들은. 근데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봐서 딱 뚜껑 열어보면 수원에서 의외로 학생들이 점수가 4점짜리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원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기백은 1년 내내 본다고 하시면 되고요.
수투 접통이 더 어려우니까 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원부터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베이스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고난도 문제들을 맞힐 텐데 이게 자꾸 여기서 한두 문제씩 빠져버리면 다른 거 한번 고득점을 해도 고득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과 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공부량을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딱 객관적으로 적정 하루에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수학 공부는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거는 문이과 공통적으로 1, 2학년을 떠나서요. 하루에 25문제에서 30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꾸준히 이게 모의고사 하나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난이도 상관없이 일단 처음에는 학생들이 풀기 싫은 학생들은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겠죠. 근데 그것도 며칠 못 가요. 하루에 30문제씩 풀다 보면. 그래서 하루에 제일 수학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30문제씩 꾸준히 풀어주는 것. 수학도 이게 수학은 한번 이유를 파악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계속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다 까먹는 거여서 실전에서 만약에 마지막에 고3이 됐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면 하루에 30문제씩 학생들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고3 때 올라가서 EBS 문제 같은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은 2월달에 EBS가 나왔죠. 2월 초에 EBS가 나왔는데 EBS 벌써 다 풀었습니다. 네 번은. 그러니까 이게 돼 있으니까 EBS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져요. 2학년 때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걸 다 풀어놓으면 EBS 선생님이 하나도 안 어렵던데요. 물론 틀리는 거 있지만 체감 난이도가 뭐지 할만하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자신감을 생기고 비슷한 문제들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죠. 문과도 수원이랑 미통인데 기출 문제를 2학년 때 얼마나 정복하냐에 따라서 고3을 쉽게 가냐 어렵게 가냐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3학년 때는 수학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3학년 때는 언어 외국어도 워낙 할 게 많고 EBS 언어 외국어가 많죠. 권수가 많고 그렇다고 사과탐을 벌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많이 못하니까요. 문이과 공통적으로 2학년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들 스케줄 구성할 때요.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시간 좀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즉 방학 때 같은 때는 수학을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재수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 정도까지가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 고3 올라가서는 뭐가 좋냐면 EBS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EBS는 그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사설 모의고사 있죠, 모임들. 사설 모의고사라고 하면 대성, 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UA 이런 데서 나오는 모의고사들, 그 모의고사들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풀어주면 학생들이 성적이 엄청 향상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얘네 문제들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는 게 지저분한 문제들이죠. 평가원, 수능, 교육청 문제들 깔끔한 문제들이 주로 많은데 얘네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계속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올라오면 이거 볼 여력이 없죠.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다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하면 이 문제들을 풀고 나면 이제 웬만한 평가원의 까다로운 문제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진짜 이거는 이제 뭘 대비해서 하는 거냐면 고난도 문제죠. 진짜 만점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고2 문과든 이과든 고3을 돼서 이거를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학생들을 실험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재수 기숙학원에 있을 때 걔네는 거의 갇혀있잖아요. 갇혀있는 학생들이어서 뭘 했냐면요. 이거를 매일 푸는 학생들과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학생들이요. 1, 2등급 학생들 매일 시키고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 저희가 대충 시작을 하면 한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200개 정도를 소화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200개면요 엄청 이제 여기 안 걸리는 유형이 없겠죠. 그렇게 하고 다른 분류는 뭘 했냐면요. 그 당시 EBS, 그 당시에도 EBS랑 그 다음에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공부들 있죠. 뭐 기본서를 다시 본다든가 인강을 다시 본다든가 인강, 기본서 뭐 이런 걸 할 때 이쪽 학생들이 비슷비슷한 실력이었는데 이쪽 학생들이 나중에 성적 뛰는 게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꾸준히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고 어려운 문제를 시도해보고 하는 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시간을 맞춰서 수학 공부를 학생들이 시간 제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아는 건데 시간이 부족했다느니, 혹은 평소에는 잘 푸는데 시험장만 가면 잘 안 된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수학 공부도 시간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그 감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 낑낑대서 푸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 보면 한 20분, 20분 금방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서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충분히 현역 학생들도 재수생들이랑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넘어서 다른 과목들이 갖춰주기만 하면 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레벨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죠. 학생들이 이걸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선생님들은 애들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고요. 이끌어주는 거, 학생들이 이걸 잘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에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제가 그 프로필 보시면은 정석 교정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도 대학교 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정말로 수학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때 수학이 80점 만점이었는데요. 80점 만점 중에 단 한 번도 4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고3 때. 그러다가 작년과 같은 케이스를 만나면 수능이 엄청 쉬웠던 애가 2000년도 수능이 있거든요. 제가 2000학번인데요. 공공학번. 작년과 같은 케이스가 딱 터진 거예요. 제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외국어 다른 건 잘했는데, 저희는 사탐도 봤으니까 잘했는데 수학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제 포기를 하고 했는데, 진짜 엄청 쉽게 수능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점이 나왔어요. 3개나 틀렸다는 거예요. 3점짜리 3개나 틀렸는데, 제가 저희과 꼴등입니다. 수학 점수가. 저희과 입학생 중에 수학 점수 꼴등이고, 뭐냐 넌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과외를 되게 많이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됐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쉽게 푸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왜냐면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 이론 원리 원칙대로 풀면 참 좋은데, 내가 이해해서 그렇게 풀면 참 좋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를 엄청 많이 해서, 과외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수업 스타일이, 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한 문제를 풀 때 식을 이만큼을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수업을 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스킵시키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한 두세 줄에 해서 하는 풀이들. 그러니까 특히 이과생들이 반응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과 학생들은 시간 모의고사 보면 부족한데, 이 원리만 알면 딱딱딱딱 해서 좀 이렇게 풀이 과정이 간략화되는 그런 식의 수업을, 그래서 애들은 장난으로 야매 수학이다, 꼼수 수학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애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다 처음 배운 것 같다는 말을 해요. 왜냐? 원래 있는 이론들인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다 쭉 그 이론들 쭉 전개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이론들에서 엑기스만 뽑아내서, 이거는 이래서 당연한 명제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학생들도 무작정 외우라고 할 때보다, 그러면 이제 보고 배워서 받아들여서 쓰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한 문제나 더 풀 수 있고, 이렇게 성적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출문제 많이 푸시는 거고요. 기출문제 많이 풀고 2학년 때 엄청 바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원외고 학생들이나 혹은 저쪽
서울과학부 학생들한테는 서울과학부 학생들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덜한데 그냥 일반고 이과 우수한 애들이죠. 그 학생들한테는 2학년 때 공부 시간이 하루에 못해도 6시간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학원 빼고. 학원 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6시간이요. 말이 6시간이지 안 나와요. 왜냐면 잘학습 만만 해봤자 한 3시간 하나요 학교에서?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4시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나머지 2시간을 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혹은 수업 끝나고 와서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별로 2학년 때는 자기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경각심이 잘 없어서 어느 정도 재수행사 자기들이랑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셔서 학생들한테 하루에 6시간 정도 좀 학원 다니면 한 4, 5시간 정도까지는 하고 특히 중요한 건요. 주말을 제끼지 않아야 됩니다. 평일에 그렇게 시간 아껴서 공부해놓고 주말에 하루 종일 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도 조금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저는 학생들한테 고3 때 항상 뭘 나눠주냐면 첫 수업 딱 들어가서 스타워치 다 나눠줘요. 네가 공부하는 시간 앞으로 재서 보여줘.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엉망진창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재미 있죠.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3시간 반을 했는데 이거 30분 더 채우려고 앉아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 고시 공부할 때 쓰는 건데 스톱워치 재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어머님도 느끼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앞만 좋아봤자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면 안 되니까요. 학생들한테 공부 시간 좀 늘리려고 유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학년 이과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돼서 1학년 어머님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제가 따로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밖에서도 질문 받아드릴게요. 예. 고위 문과는 어떻게? 예, 고위 문과요. 고위 문과는 제가 조금 주제는 없지만 고위 문과를 어느 과목까지 해야 되냐. 고위 문과 같은 경우는요. 수원이랑 물론 고위 문과도 미통기까지는 다 끝내 있어야 되죠. 2학기 기말고사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민족문과 통계 기본까지 끝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위 문과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뭐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사탐하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학이 이과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다 똑같습니다. 수학하고 미통계하고 자이스토리 풀어서 자이스토리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풀 수 있는 걸 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사탐을 미리 선택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그나마 가탐이 중요한 거 알아서 2학년 때부터 가탐 아까 고승희 선생님도 오셨지만 가탐에 관심이 있고 들으려고 하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사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3학년 딱 올라갔는데 막상 원수의 점수가 안 나오면 사탐을 언제까지 미루냐면요. 여름방학 때까지 미룬대요. 그래서 올해 그런 학생들이 특히 많죠. 시험이 쉬워지니까 올릴 때도 먹고 사탐 한 과목이 한 3, 4등급 떠서 어디 뭐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눈높이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돼서 제주를 하는 그러니까 사탐을 한 과목만 딱 한 과목만 준비를 그냥 뭐 학교에 이제 2학년에 수업 시간 본 수업 시간에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탐에 수학은 기본 한번 보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기본, 실전, 심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중학교 때나 고1 때나 그렇게 가능한 거고 2, 3학년 때는 기본 보고 심화 보고 실전 보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 한번 딱 듣고 그 다음 턴에 두 번째 턴에 들어갈 때는 되든 안 되든 기출문제랑 실험을 해라. 기출문제랑 실험을 왜냐면 학교 내신도 제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내는 게 수능 기출문제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거꾸로 가는 거죠. 내신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 보고 뭐 3학년에서 이거 나왔던 건데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2학년 때 한 번에 공부를 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 주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거 질문하고 그래서 수학은 한 번 이제 기본들은 방학 때 다 봤을 거니까요. 두 번째 턴 돌아갈 때 반드시 옆에 자이스토리 놓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걸르게 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사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냐 안 배우냐에 상관없이 그 학생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좋아하는 과목 있잖아요. 적응력이 빠른 과목,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냥 혼자 인강 쭉 들어서 어느 정도 한번 정리가 돼 있게 하면 고3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학생들이 수학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사탐 한 과목 끝내 있다는 그게 되게 커요, 안도감이. 그래서 수학이 이과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탐을 조금 진행을 시키는 게, 이게 제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 봤냐면 여름방학 때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추석 특강이 있습니다. 추석 특강 4일 만에 한 과목 끝내기 뭐 이런 거. 근데 진짜